안녕하세요, 육군옥수입니다. 여러분 그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거의 제가 한 달 반 만에 영상을 올립니다. 그동안 나름 뭐 사정이 있습니다. 뭐 매번 뭐 제가 영상을 올리면서 계속 핑계를 대왔죠. 뭐 오늘 영상 올리면서도 핑계를 댑니다. 지난 12월달 그 한 달 정도는 저에게 좀 많은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은 첫째로 우리 가정의 일상생활에 코로나가 아주 깊숙이 자리 잡는 그러한 일이 있었습니다. 참고로 제 딸이 다니고 있는 태권도장에서 두 번 코로나가 터져서 그 덕분에 저희 딸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코로나 검사를 2회 연속 받았고요. 그리고 학교에서도 이제 코로나가 터지니까 덕분에 저희 딸과 제가 또 2회 연속 코로나 검사를 받았습니다. 뭐 이렇게 되다 보니까 뭐 역학조사관이라는 분과 함께 이제 전화통화도 하면서 좀 우울한 그러한 한 달을 보냈습니다. 4회 연속 이제 검사를 받게 되다 보니까 요즘 코로나 검사는 대기줄이 상당히 길죠. 그렇게 되다 보니까 줄을 서면서 이제 제가 휴대폰으로 유튜브 크리에이터를 이제 보게 됐습니다. 유튜브 크리에이터에 보게 되면은 제 채널의 조회수라든가 구독자 수 이런 갖가지 채널에 관련된 그런 정보가 나와 있는 것이 있는데, 거기를 우연히 보다가 내가 답하지 못한 댓글 이러한 정보 표시창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봤습니다. 근데 제가 이걸 보지 말았어야 되는데 이걸 보게 됐습니다. 근데 제가 그것을 보게 되면서 이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됐죠. 여러분 이거를 한번 보십시오. 이거 제가 맨 처음에 이런 육두성의 댓글을 봤을 때 좀 상당히 충격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나름대로 이제 자괴감을 좀 가지기도 했습니다. 왜냐면은 제가 왜 이런 육두 문자를 먹어야 되는지 솔직히 좀 납득을 할 수가 없었고, 뜬금없는 육두 문자를 보게 되다 보니까 아니 이거 내가 뭐를 잘못했나 라는 것을 한번 이제 생각을 하여 보게 됐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요, 이러한 육두성 이 댓글이 달리니까 이 날파리가 끼듯이 비슷하게 이제 필터링을 걸른 육두 댓글을 다시는 분들이 계시기 시작을 했어요. 근데 제가 이제 그러한 필터링을 거친 그러한 육두 댓글을 제가 이제 삭제를 했습니다. 삭제를 하고 있는데 이 댓글만은 제가 삭제를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면은 이 육두 문자의 이 댓글은 필터링을 거의 거치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저를 완전히 무시하고 제 인권을 완전히 무시하는 그러한 댓글이기 때문에 제가 이걸 놨습니다. 그래서 솔직히 저도 사람이잖아요. 사람이다 보니까 이제 분에 찹니다. 이게 분에 차다 보니까 이게 너무 열받는 거예요. 이 댓글로 인해서 이상한 육두 문자와 관련된 그러한 댓글이 달리게 되다 보니까 이게 정말 화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저 나름대로 좀 알아봤습니다. 동종업계에 있는 법률계통에 있는 지인이라든가 이런 사람들한테 이제 말해보니까 이런 것 가지고는 충분히 고소고발할 수 있다. 적법 절차를 밟게 되면은 신원을 파악하고 고소를 할 수 있는 그런 여건도 되니까 고소할 테면 하라 이런 식으로 저거 하는데 이런 거 하나 때문에 고소고발까지 가야 되겠습니까? 제가 바라고 싶은 것은 이런 육두 문자를 날리시면은 상대방에게 엄청나게 큰 심리적인 타격을 준다는 겁니다. 솔직히 이러한 육두 문자를 계속 받게 되다 보니까요, 제가 유튜브 할 의욕이 상당히 떨어졌어요. 그래서 한 달 동안 정말 의욕 없이 그냥 살아왔습니다. 채널을 그냥 잠을 재우게 만든 것이죠. 제 채널 시청 연령대를 보게 되다 보니까 20대 중반서부터 50대 중반까지 이렇게 채널을 시청하시는 거를 제가 알고 있는데, 요 정도 되면은 성인의 반열에 들 나이고, 그리고 요 정도 연령대면은 인생의 연륜이 충분히 쌓이신 그런 연령대인데 어떻게 이런 시청자들에게서 이러한 육두성
이 댓글이 달릴 수 있는지 솔직히 좀 이해도 안 가면서 또 한편으로는 서운하기도 합니다. 한편으로는 이거 약주를 드시고 이 댓글을 다신 건지 라는 그런 이제 생각도 듭니다. 솔직히 이러한 댓글 더 다시면은요, 여러분 저의 그 700명 구독자들에게 욕을 한 거나 다름이 없습니다. 저를 비롯해서 이 채널을 구독한 700명 이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육두문자를 날릴 거나 다름이 없습니다. 제가 이분에게 권고드리고 싶은 것은 뭐 제 채널에서 뭐 저거 하시면은 뭐 기꺼이 뭐 육두 뭐 받아드리겠습니다. 뭐 이제는 뭐 몇 번 뭐 육두문자 받아보니까 아니 뭐 별 감흥도 없습니다. 솔직히 얘기해서 뭐 매를 많이 맞으면 맞을수록 나중에 그 맨 처음에 매를 맞을 때는 고통스럽지만은 매를 하도 많이 맞으면 나중에 그 고통이 사라진다고 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뭐 육두 날리시면은 뭐 얼마든지 받겠습니다. 하지만 이제 저도 사람이니까 이런 육두성 문자를 계속 날리시면은 나름대로 이제 캡처를 해서 증거 자료 남기겠습니다. 뭐 댓글 뭐 지우기 전에 뭐 캡처해서 뭐 증거 자료 남기겠습니다. 뭐 그거에서 나중에 제 신경에 변화가 생기면 뭐 그 다음은 저도 뭐 어떻게 할지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가장 중요한 것은요, 나중에 안 좋은 일이 생길 수 있다라는 것은 분명히 아시고 이러한 댓글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참는데도 이제 어느 정도 한도가 있는 거죠. 제가 신이 아니고 사람인 이상 참는데도 이제 한도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얼마든지 하십시오. 캡처 열심히 하겠습니다. 캡처 열심히 해서 나중에 증거자료 이제 확실하게 갖춰서 제 신경 변화 생기면 그냥 뭐 제가 할 길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 채널을 오염시키지 마십시오. 이 채널 오염시키고 이 채널에 육두문자를 계속 날려서 오염을 시키시면은 저는 뭐 그 선이 지나치다 싶으면은 뭐 기꺼이 가만히 있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이분이 뭔데 왜 저를 모욕을 하고 700명 이상이 되는 구독자들을 모욕을 하고 이거는 올바른 행태가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정말 맨 처음에는 이제 별거 아니라고 생각을 했는데 정말 소위 보면은 이 썩은 음식을 그냥 가만히 두면 날파리가 끼는 그런 원리가 그대로 적용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보면은 오토기아라든가 박백명장님이라든가 아니면은 뭐 모토라인 이런 채널에서 옛날에 만든 영상을 봤습니다. 악성 댓글에 대한 그 경고성 메시지를 주기 위한 영상을 저도 보게 됐는데요. 뭐 오토기어 뭐 김정민 교수님 같은 경우에는 뭐 너무 이 격앙이 돼서 이 카메라를 쳐다보지 못하고 위 아래 좌우 보고 그러면서 이제 본인의 감정을 컨트롤하면서 이런 악성 댓글 달지 마라, 달면은 법적 조치하겠다라는 그런 멘트를 하시면서 이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박백렬 명장님 같은 경우에도 분에 너무 차서 눈가에 눈물이 이렇게 글썽글썽 거리는 모습까지 이제 봤습니다. 그 얼마나 그 격앙이 됐으면 그러한 그 액션을 취하셨겠습니까? 기본 예의를 지켜주시길 바랍니다. 뭐 제가 말하는 게 뭐 마음에 드시지 않는다면 왜 마음에 들지 않는지 아니 토론을 해보자고요. 토론은 하되 육두는 날리지 말자, 비하하지는 말자, 그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비아냥거리시는 분들도 솔직히 많았어요. 솔직히 보면은 뭐 어떤 분께서는 아니 당신이 올리는 영상의 구성력도 없고 퀄리티도 떨어지고 그런데 이래서 유튜버 해먹고 살겠냐 라고 하시는 분도 이제 계시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구독자의 욕심을 내고 뭐 유튜브에 수익을 내서 뭐 돈을 벌기를 원해서 유튜브를 했다면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제가 이 휴대폰으로 영상을 찍겠습니까? 제가 그런 거에 욕심을 냈다고 치면 회사 당장 다 때려치우고 고성능 카메라 몇 대 사고, 그리고 그 고성능 카메라로 영상 만들어서
전문 편집자에게 편집 좀 해주십시오. 돈 주고. 그러면 영상 올리면은 퀄리티 높아져서 뭐 구독자들도 모이겠고, 뭐 조회수도 늘어나서, 뭐 나중에 구독자 많이 늘어나면 뭐 돈도 벌 수 있겠죠. 그러나 저는 이거를 돈을 목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제 삶이 무료해서 한번 취미생활로 한다고, 취미생활로 유튜브를 한다고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는 유튜브를 그냥 순수하게 하고 싶습니다. 솔직히 제 힘껏 되는 대로, 제 여건 되는 대로. 그래서 제 영상의 특징이 처음에는 자막이 풍족하게 나가다가 점점 그 영상이 후반부에 가면 갈수록 자막이 희박해지는 그러한 제 영상의 특징이 있죠. 그게 제 여건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떤 분들은, 어떤 구독자님 같은 경우에는 이번 영상 아주 좋았어, 지난번보다 말 덜 더듬었어, 아주 좋아 뭐 이런 식으로 유머 있게 댓글을 달아주시는 그런 분들도 계십니다. 저는 이제 순수하게 하겠습니다. 뭐 방송국 수준으로 뭐 영상 만들어서 뭐 채널 올리고 뭐 물론 그렇게 했으면 좋겠지만 그렇게 할 수 있는 그 여건은 되지 않으니까 제 여건상 그런 영상 만들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제가 돈 보고 유튜브 하는 것은 아니다 라고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네요. 뭐 보면은 비아냥거리는 거 맞습니다. 뭐 제가 뭐 비아냥거림 당하는 거 뭐 저 당연하게 생각합니다. 왜냐면은 제가 뭐 쉐보레에 대해서 얘기를 하니까 쉐보레 싫어하시는 분들은 뭐 그냥 당연히 뭐 비아냥 거리실 수도 있겠죠. 그거 좀,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예의를 좀 갖추면서 좀 비아냥 거리셨으면 좋겠습니다. 뭐 어떤 분은 저한테 뭐 이런 말씀을 하신 분도 계세요. 아니 자꾸 미국차 거리시는데 주행 환경이 틀립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말씀을 댓글을 다루셨어요. 근데 솔직히 이것을 봐도 저는 기분이 나쁩니다. 왜? 거리시는데 거리는 게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왜 우리 옛날 말에 짓거린다고 그러죠? 짓거린다. 이 짓거린다는 말이 뭡니까? 이게 동물이 어떤 액션을 취할 때 짓거린다고 그러죠. 그래서 사람들이 서로 싸울 때 상대방을 비하하기 위해서 쓰는 말이 짓거리지 마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댓글 하나를 올려도 좀 국어 공부를 좀 제대로 좀 하시고 좀 댓글을 올려줬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동물이 아니거든요. 저는 이게 영장류 사람 아닙니까? 저는 동물이 아닙니다. 어떻게 댓글 올리신 분이 저한테 이제 동물 취급을 하실 수 있는지 그거는 좀 되게 이해를 할 수가 없군요. 제가 그럴 취급을 받을 만한 그런 사람은 전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이번 미국하고 한국의 주행 여건 환경이 다르시다고 그러시는데 그러면은 그거에 대한 내용까지 쓰셨어야죠. 왜 안 쓰십니까? 미국하고 한국하고 주행 환경이 뭐가 다른지 말씀해 주셔야죠. 제가 겪어본 미국 주행 환경은요, 첫째, 도로의 노면이 한국 도로보다 거칩니다. 그거 아십니까? 도로를 달리다 보면요, 우리나라 도로요 정말 부드러운 도로입니다. 예, 제가 뭐 몇 나라 안 갔지만은 뭐 이렇게 다니다 보면은 우리나라 도로가 진짜 뭐 세계 정상급 도로인 것 같습니다. 노면이 부드럽습니다. 미국 도로 가면은 타이어 마찰음, 주행할 때 타이어 마찰음 이렇게 들리면은 노면 소음 그대로 올라옵니다. 왜냐하면 보통 일반적으로 미국 도로의 노면은 거칠거든요. 옛날에 2년 전에 저희 매형이, 미국에 사시는 저희 매형이 우리나라에 왔습니다. 그래서 서울의 경복궁에 가는데, 야, 이거 한국 도로는 참 노면이 부드럽다. 응? 부드러운 것 같아. 좀 조용하고. 아니, 그래서 제가 그랬죠. 아니, 왜 미국 도로는 이렇게 노면을 이렇게 거칠게 만드는 것 같아요. 이게 제가 뭐 옛날에 느꼈을 때도 노면에서 뭐 타이어 마찰음도 많이 들리고 뭐 이러한 느낌을 많이 받았다. 왜 그렇게 만드냐 그랬더니, 이 노면이 어느 정도 거칠어야 이게 미국 환경과 기후에 맞게 만든 것이 바로 이 노면을 거칠게 한 거랍니다. 왜냐하면은
미국 같은 경우에는 비가 올 때는 겁나게 많이 오고 눈이 올 때는 겁나게 많이 오고 그리고 안 올 때는 또 진짜 안 옵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 환경에 맞추기가 되게 어려운 상황이니까 눈이 오면은 이 노면이 거칠면은 그 표면 면적이 이제 늘어나죠. 이렇게 굴곡이 지니까 그러면은 그 미세한 굴곡이죠. 그러면 눈이 오게 되면은 이런 미세한 굴곡이 햇볕을 받으면은 이 굴곡면이 넓어지니까 눈이 녹는 속도가 빨라지고 그리고 비가 오면은 이런 굴곡면이 많아지니까 이 미세한 굴곡을 통해서 물이 배출되는 속도가 훨씬 더 빨라진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미국 도로는 일반적으로 노면을 좀 거칠게 만드는 것이 보통 일반적인 그런 특징이죠. 뭐 이런 거 아시고 말씀하시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미국과 주행 환경이 뭐가 틀립니까? 그 내부 순환로 빠져나가서 경복궁 갈 때 그 보면은 나들목 보면은 이 칼치기 소위 말해서 칼치기 감시 카메라도 있지 않습니까? 중간에 세치기 하면은 이제 카메라가 찍는 그런 카메라도 있지 않습니까? 아니 이제 이게 차가 너무 이게 밀리니까 이게 답답하네 나 서울에서 운전 못하겠어 이렇게 얘기하니까 우리 매형이 그러죠. 야 시애틀보다는 훨씬 나 뭐 괜찮구만 뭐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여러분 미국의 교통체증은요 우리나라 서울에 있는 그런 러시아어의 교통체증에 비하면 잽도 안 됩니다. 솔직히 얘기해서 진짜 잽도 안 되죠. 왜냐하면 자동차 트래픽잼이 너무 심해서 소위 말해서 이 바이스클 딜리버리도 있지 않습니까? 이 자전거로 서류 배달하고 막 이런 사람 중요한 서류 배달하는 사람 막 있지 않습니까? 오죽하면 도로에 공간이 없으면 오토바이가 사이사이 지나갈 자리가 없으면 자전거로 배달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겠습니까? 우리나라하고는 주행 환경이 틀리죠. 엄밀하면 하게 말하면 그러니까 틀리죠. 하지만 미국 교통 환경이 우리나라 교통만큼 안 좋다 이런 관념을 갖는 것은 또 이제 저는 아니라고 이제 생각을 합니다. 아니 이런 거 제대로 아시고 저한테 답글을 하시는 겁니까? 대륙간 횡단도로 한번 타보셨는지요? 대륙간 횡단도로 고속도로 한번 타보셨습니까? 물론 타보셨는지 안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뭐 그런 거 제대로 하시고 저한테 이런 답글을 다시는 건요. 미국의 주행 환경하고 한국의 주행 환경하고 확실히 뭐가 틀립니까? 어죽잖게는 그냥 별반 차이 없습니다. 단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냥 노면에 좀 약간 거친다 그런 거밖에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아니 그리고 어떤 분이 또 옛날에 이런 댓글을 받고 좀 상당히 자괴감이 많이 들었는데 쉐보레 이 차를 돈 주고 왜 사? 그 뒷말이 중요하죠. 바보같이. 여러분 말 한마디가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말 한마디가. 쉐보레 차를 산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한두 사람입니까 여러분? 이 이코녹스를 산 사람들이 한두 사람입니까? 이코녹스 같은 경우에는 거의 한 6천에서 7천명 사이에서 사람들이 샀는데 그러면 다른 쉐보레차 제치고 이코녹스 구입한 7천명의 사람들은 바보입니까? 이 차를 사는데 보통 한 3천만원 이상 들었는데 3천만원 돈을 움직이는 사람들이 바보입니까? 나중에 이번 댓글 보면은 나중에 이 바보같이는 말은 나중에 또 수정을 또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분에게 그랬어요. 아니 이분이 참 그 얘기를 했어요. 이 차를 돈 주고 왜 사? 이 차를 돈 주고 왜 사? 바보같이. 차라리 이 돈 주고 현기차 사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소위 말해서 빡쳤죠 진짜. 그래서 제가 이제 분이 차서 제가 댓글을 달았습니다. 쉐보레 차는 달리다가 불이 나지 않습니다. 어설픈 알루미늄 주조 엔진으로
만들어서 엔진의 고압의 압력을 버티지 못해 구멍이 뚫려 그 구멍에서 연료가 뿜어져 나와 엔진의 고열에 의해 불이 달라붙는 그런 차가 아닙니다. 쉐보레 차 돈 주고 살만합니다. 제 이런 댓글을 달았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얘기해서 쉐보레 차는 2010년도 기점으로 해서 급발진 의심 사고가 없죠. 뭐 쉐보레 차 뭐 미션이 뭐 현기차보다 좋지 않다 뭐 이렇게 말씀들을 뭐 많이 하시지만 어쨌든 기본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2010년도 기점으로 해서는 쉐보레 차의 급발진 사고는 없다라고 보는 것이 그 일반적인 그 정설 아닙니까? 뭐 엊그제도 뭐 부산에서 뭐 급발진 의심 사례 뭐 구질비비 뭐 말 안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차입니다. 급발진 의심 사고는 낫지 않습니까? 뭐 우리나라는 뭐 우리발 다 내밀면 되니까. 그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는 달리다가 불나는 차 사시겠습니까? 뭐 어떤 분은 그러시겠죠. 쉐보레 차에도 달리다가 불났어. 볼트 EUV. 근데 전 세계 어느 나라 치고 전기차 치고 화재에서 자유로운 전기차 브랜드가 어디 있습니까? 제가 얘기하는 건 내연기관 내에서 말씀드리는 거죠. 이 내연기관 내에서는 일단 불나는 거 어찌 않습니까? 그리고 급발진 되는 거 어찌 않습니까? 뭐 이러면 돈 주고 살만한 차 아닌가? 뭐 저는 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생각이 틀리면은 그냥 말씀만 하십시오. 바보같이 짓거리지 마. 뭐 이런 식의 단어 쓰지 마시고 나는 현기차가 더 좋습니다 라고 차라리 말씀을 하십시오. 그게 낫지 왜 바보같이 왜 이 차를 사냐 바보같이 뭐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시면 그거는 상대방을 비하하는 말입니다. 네? 저는 쉐보레 차보다는 현기차가 더 좋습니다 라고 말씀을 하십시오. 그게 온당하고 적당한 말 표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에 핵펀치를 맞으니까요, 이게 정말 사람이 참 의욕이 떨어지더군요. 그래서 한 달 반 동안 영상 올리지 않고, 그리고 그냥 가부타게 부동산 임장 막 요런데 또 다녀봤습니다. 이거 나중에 커뮤니티 채널에다가 뭐 제 부동산 임장 다닌 거 영상 찍은 거 몇 개 그냥 이렇게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어차피 뭐 구독자님들 대부분 연령대가 뭐 20대 중반에서 50대 중후반 분들이시니까 아무래도 뭐 이쪽 부동산에 대해서도 이제 눈여겨 한번 해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다시 이제 신기일전 하려고 합니다. 한 달 동안 이제 괜히 의기소침했고 다시 이제 한번 다시 이제 만들려고 하니까 여러분들 한번 기대해 주시고요. 저는 이제 오늘은 이제 하고 싶은 말을 하니까 이제 그나마 좀 마음이 시원합니다. 예, 분명히 다른 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여기 제 채널을 오염시키지 마십시오. 제 채널 오염시키시면은 저는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캡처 열심히 하겠습니다. 캡처 열심히 하겠습니다. 뭐 증거자료 많이 만들어 놓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나중에 이것이 점점 심해지면은 제가 제 갈 길을 가겠습니다. 그 제 갈 길 나름대로 제 갈 길이라는 단어 알아서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뭐 솔직히 뭐 돈만 있으면은 뭐 법적 절차 지금 당장이라도 할 수 있어요. 근데 지금 보면은 뭐 이런 것까지 뭐 얘기하면 모르겠지만 너 뭐 내년에 뭐 제 아파트 뭐 하나 팔 게 있습니다. 그거 팔면 저한테 수억 원의 그 캐시가 생기니까 그 캐시가 생기면은 뭐 그냥 제 갈 길 갈 수도 있습니다. 제 채널 오염시키지 마십시오. 제 채널 오염시키면은 내년 설날 기점으로 해서 내년 여름 내에 제 갈 길 갈 수 있습니다. 제 채널 육두 날리지 마십시오. 제 채널 오염시키지 마십시오. 그러시면은 제 채널을 구독하신 700명 구독자 다 농락하는 겁니다. 더 이상 육두 날리시면 전 제 갈 길 갑니다.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차곡차곡 준비하면서 내공싸하면서 제 갈 길 가겠습니다. 오늘 좋은 말을 여러분들께 해드리고 싶었는데 그동안 쌓인 거를 한번
이 답답한 거를 이제 풀어봅니다. 악성 댓글 달지 마십시오. 악성 댓글 다시면은 캡처 바로바로 하고 증거 자료 수집하고 제 지인들한테 어드바이스 구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구독자 여러분들, 오늘 제가 좀 많이 망가졌습니다. 아, 정말 죄송하고요. 이게 이 소위 말해서 이 작은 이 채널에 왜 이런 댓글을 다는지 정말 알 수가 없습니다. 옛날에 솔로몬이 그랬죠. 사람의 혓바닥은 물리적인 힘이 없지만 사람의 뼈를 부러뜨릴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이 사람의 혀다. 이 말은요, 말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말이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힘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인생이 어떻게 바뀔 수도 있다. 말의 힘이 바로 그런 겁니다. 우리 서로 좀 말 조심합시다. 예, 여러분, 그러면 좀 흥분했는데 저는 다음번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